지역의 이슈를 꼼꼼히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한 단체의 반대 시위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바로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였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으로 한 차례 몸살을 앓았던 경남도 의회에 이번에는 어떤 주장과 근거로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를 반대하는 건지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합리적 견해를 보여온 전문가죠.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반대 집회 주장과 근거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도와줄 문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반대 집회 당일 팩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집회가 있었던 게 본회의 첫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남도 의회는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으로 좀 몸살을 꽤 앓아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 개정안 때문에 또 조금 말썽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때 학생인권 조례안을 반대했던 그 단체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 연합 회원들이 28일 도의회 앞으로 몰려들어가지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와 또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날은 경남도 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또 회의 날이어가지고 좀 더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단체에 대한 정보는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조례안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번 개정안은 이제 지난 13일 황재은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12명의 의원이 그 개정안에 대해서 공동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3일 날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보통 입법 예고가 되고 나면 한 일주일가량 도민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네. 좀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반대 의견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마다 내놓는 숫자 조금씩 다른데 뭐 작게는 150에서 많게는 한 240 정도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왜 참 이례적이냐면 보통 이런 이제 입법 예고가 되고 난 다음에 도민 의견을 이제 수렴할 때 예. 많게는 뭐 한두 건 정도밖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네. 굉장히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개정안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일부 단어와 작구가 이제 좀 수정이 된 부분이 있고 네. 그 개정안이 기존 조례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조금 더 이제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 기존 이제 조례안은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 정도만 이제 딱 국한되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놓은 그 개정안을 보면 그 기본 계획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 시행에 관한 뭐 시행계획, 이행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시행계획이 과연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조항이 이번 이제 개정안에 신설을 되어가지고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어떻게 하다 대두된 겁니까? 황재은 의원이 이제 지난 6월 말 경남도 자치행정과에 그 경남 인권 실태 조사를 하고 싶다. 3년치 정도 좀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황재은 의원이 왜 이러한 그 요청을 했냐면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자주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주 노동자라든지 네. 또 그 이주 여성들이 폭력을 비롯해 가지고 그 굉장히 인권의 침해를 많이 받는 그런 그 사항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조사해 보고 싶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조사해야만이 지금 그 사각지대에 놓인 그 이주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그 이주 여성들의 그 인권 실태를 좀 조사해야만 이게 개선이 되니까 이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온 거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예산도 확보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그 답변을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황재은 의원이 담당자에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 경남 인권 보장 조례안에는 연도별 시행 계획과 관련된 그러한 그 내용이 담지 않고 있다.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까지도 반영을 못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바른 좀 인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기존 조례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하는 그런 작업을 펼친 것 같고 네. 이 도민이나 그다음에 시민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그 경남만이 이 조례 제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 조례 제정을 다 갖고 있고 또 일부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또 뭐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 반대 집회를 한 단체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앞서 짚어주셨지만 이번에 처음 보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을 반대한 단체가 다시 또 이름을 바꿔서 모인 건데요. 학생 인권 조례안을 반대할 당시에는 나쁜 학생 인권 조례 반대 경남 도민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었고요. 네. 이번에는 또 다시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른가치 수호 경남 도민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줄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든 현수막에는 세금으로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배를 불리는 뭐 거짓 네. 인권센터 결사 반대라든지 경남 거짓 인권 보정 조례 개정안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이전 학생 인권 조례안과 뭐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실제로 이번 개정안 철회 요구를 하는 내용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에서 반기를 들었던 그 내용과 좀 겹친다면서요? 예. 일단 이제 개정 반대에 관한 그 도민 요구가 많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네. 도의회 입법 담당관이 이제 반대측 시민단체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반대측 시민단체가 앞서 변호사님이 거론한 바른가치 수호 경남 도민연합회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주장이 뭐냐면 일단 이제 인권 보호는 국가 사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또는 지방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지방에게 이 일을 위임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네. 또 위임에 근거하는 그러한 법률도 없는데 지방이 굳이 나서서 왜 이 일을 계속해서 담당하려고 하느냐 예.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학생 인권 조례안이 폐기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안이 경남도 인권 보장 조례안과 동일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안이 폐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남도 인권 보장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의 어떠한 그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분들이 이제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 변호사님이 앞서 언급을 했는데 계속해서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종교 문제, 예. 이슬람 난민이 유입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의견을 내세우면서 지금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주장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그 반대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개정안 반대 의견은 뭐 이게 종교 문제인가 인권적인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앞서 짚어주신 부분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의견 중에는 인권 보호는 국가 사무이므로 지자체 조례가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말로 인권 보호는 지자체 조례 없이 법률만으로 모든 방어 체계가 가능하도록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그 인권이라는 용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권이라고 해서 정말 법률로 지금 현재 법 체계가 무관한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인권이라는 게 어디 별나라에서 뚝 떨어진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 인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네. 또 그의 아래 하부 법령에서 이미 상당히 녹아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인권이라는 단어를 안 쓸 뿐이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 같은 걸로. 네. 즉 국내 많은 법률과 시행령에 이미 인권에 대한 규정 많이 설치 규정이 있고 전제해 왔었고요. 다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국내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규율하고 총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또 조직을 만들었었고요. 네. 오랫동안 사실 거의 20년 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인권사무소도 2005년 부산 광주를 시작해 가지고 2007년 대구, 14년 대전, 그리고 2017년 강원 인권사무소까지 개청이 되었고요. 올해는 이제 그 광주 사무소 지주 출장 사무소까지 개청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주 노동자 우리 현재 이주 노동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에 따른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고 있고 다문화 가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든지에 대한 인권 실태라든가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다 보니까 뭐 기관 내에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 접근인 것 같고요.
근데 세상에 빈틈없이 완벽하고 충분한 제도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이상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현실적인 필요와 그 현실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여론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완벽하게 다 해준다면 뭐 사실 지방에서 할 건 없잖아요. 하지만 네. 이제 말했듯이 중앙정부에서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 부족한 부분은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위임법을 벗어난다, 위임이 없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국가가 국민에서는 불이익한 처분할 때만 위임법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지 어떤 네. 유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걸 뭐 그 바운더리를 넓혀줌에 있어서는 뭐 이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뭐 그런 건 조금 법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그 조례로서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가치로는 법률적으로 특히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 지방에서 조례 같은 것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재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인 측면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인권을 논하는데 국가와 지방을 꼭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보수와 진보 이념적 잣대로 이걸 또 접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래야만이 사업 예산을 확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권 실태 조사를 못하면 여기와 관련된 그런 개선안을 내놓기가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네. 일단은 조례 제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언론에서 우리가 지금 자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 노동자들, 이주 여성들의 어떤 그 인권 침해가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소재를 가지고 등장한 영화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번 못 살았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도 그 저발전 시절에 외국에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국민들도 유색인종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또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좀 멸시도 당하고 억울함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인데 그다음 최근에 또 이 서포츠 경기에서 보면 이 동양인을 비하하는 그러한 그 반인권적 행위가 한 번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역지사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은 그 여야 어느 누구도 반대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잘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 철회 가능성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학생인권 조례 자동 폐기와 연관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학생인권 조례안 폐기는 박종훈 교육감의 정치적 노력 부족도 어느 정도 원인이라고 좀 꼽히기도 했었는데 이번 인권 조례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여야가 지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 자동 폐기와는 분위기가 좀 다를 거란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도민 의견 수렴에서 처음에는 항의성 문자를 비롯해가지고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신종론이 대두된 것은 사실인데, 근데 지금 이제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법안 발의 주체가 도교육감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의회에서 지금 법안을 발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는 자체가 도의회 그 의원들이 어느 정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발의를 주도한 항전 의원이 다가오는 10월 10일 날 뭐 개정안을 재상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명을 하고 있고 30여 명의 이상의 의원으로부터 벌써 동의를 받아놨다 이렇게 네. 자신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대보다는 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잘 진행되지 않을까,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정치는 결국 이제 표를 묻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그 도내 교인들이 상당수 많으니까 만일 이것을 의식을 하게 된다면 자칫 그 철회될 가능성의 여지도 조금은 남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반대 단체는 학생인권 조례 폐기를 이끈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반대 집회나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하고요. 뭐 그걸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들의 인권이고 뭐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인권이기 때문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후에 다수결에 입각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 구조 시스템이거든요. 듣기 싫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뭐 또 하나 인권 침해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우선 경남도 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그들을 열심히 설득하는 게 우선 1차적인 거고요. 그래도 설득이 안 되면 뭐 다수결로 강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학생인권 조례안의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극렬한 대립이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재현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남 인권 그 보장 조례안이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마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이 또다시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년 4월까지는 총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이렇게 부상될 가능성은 좀 적은 게 현실인데, 그런데 이제 내년에 총선이 끝나고 9월 되면 이제 또 그 하반기 원 구성이 또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때 이 문제가 또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안 재시발이 이번에 그 경남 인권 보장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그 찬반 세력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아마 그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시민단체하고 네. 또 교회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시민단체 간에 그 충돌은 재현될 가능성이 꽤 높다.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이미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네. 정치권도 또 시민사회도 예방주사를 맞은 격인데 어떻게 이번 상황을 지자체에서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조례 개정안을 반대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경남도나 경남의회에서 우선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너희 주장은 잘못되었어, 나빠, 틀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전에 우선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만약 설득이 안 되었을 시에 다수결을 강행함에 있어 정치적인 명분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번 조례안은 경남도 의회가 발의한 만큼 경남도보다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공론화 장애든 어떤 것이든 간에 조례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그 단체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들어보는 자리를 가지는 게 우선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만약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된 충돌이 일어난다면 학생인권 조례 제정 때처럼 공론화를 위한 시도를 경남도 의회나 경남도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도는 할 가능성은 있는데 아마 이게 공론화를 거친다고 해가지고 쉽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은 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최대한 반대측 입장을 가진 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만일 그렇게 안 될 경우 투표로 가는 게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찬반 의견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도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인권 문제를 종교와 결부를 좀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에도 종교의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어떤 종교를 가져도 무방한데, 그래서 이러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자꾸 종교와 결부를 지어버리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한 또 이 인권 문제는 국가와 지방,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 이런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지금 생각할 필요성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인권 문제는 사회의 소수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인권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발전되고, 그 다음에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더욱더 치유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하지만은 사회 소수자 중심으로 네. 한 번쯤 인권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님께서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사태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포머티브 액션을 해가지고 그동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국가 일정 부분 우대 조치를 하는 게 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도 어떻게 보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들에게는 우리에게 페널티를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러니까 그동안 누렸던 거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살던 일반 주민들이 외국인 노동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어떤 게 뺏긴다라는 어떤 위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너무 급진적으로 접근하는 건 오히려 사회를 전체를 경직화시킬 수도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반대측 의견도 들어보고 나서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조율하는 게 사회 전체로 건강해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사회 소수자 시각에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적 논쟁은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찬반 논쟁 역시 사회 발전을 위한 건강한 과정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